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네 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목표가에 매도하기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리를 했던 방법은 이동평균 매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엔빌로프 또는 채널, 그리고 세 번째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방식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또 로버트 리어의 광세장 3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도 단기적으로 이런 강세장의 3단계의 측면을 소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의 또 그런 어떤 특징, 전체적인 강세장의 흐름 속에서 단기 속에서도 그 흐름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 자체가 사실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가가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동평균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게 된다면요, 이렇게 당연히 약세 움직임이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이동평균이 수평으로 눕게 되면요, 하락세가 끝났을 가능성에 이제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도가 힘을 잃으면요, 매도가 힘을 잃으면 다음에는 이제 매수에 힘이 생기리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세력, 매수에 대한 힘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요, 가치 수준까지 반등을 하는 것이겠죠. 가치 수준에 반등한다, 즉 이동평균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서 가치 영역에서 수익의 목표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이제 주봉 차트에서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가의 흐름, 이동평균, 그 다음에 MACD, 그 다음에 강도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 3중창 매매 방식, 매매 시스템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봉 차트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에 가서 세세적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전술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 이동평균선을 엘더 박사는 어떤 것을 봤는지 한번 이번 장은 아닌데 처음 부분에서 소개하는 그런 그 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13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26일 이동평균선, 이 두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 부분에서는 작을까봐 안 보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A 부분에서는 상승세에서 가치로 되돌림하는 자리,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되돌림 자리 매수 포인트. 그리고 B 부분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죠. 가치보다 훨씬 웃도는 주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C 부분, 가치보다 훨씬 밑도는 주가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린 이동평균은 방향을 바꾸는 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완만한 이동평균의 기울기는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완만한 이동평균이 기울기가 하락을 한다면 가치의 감소를 나타내겠고, 이동평균의 상승을 나타낸다면 가치의 증가를 나타내겠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가파른 이동평균, 이번에는 가파른 이동평균의 변동성이 더 큰다라는 사실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의 변동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상승세 도중에 주가가 이 두 선 사이의 구간으로 하락하면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 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이동평균선 사이의 구간으로 상승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 국면이 포인트겠죠. 이 이동평균선 구간으로 이렇게 하락하면 이렇게 되돌림하는 자리 A 포인트의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마치 고무밴드로 당기듯이 당긴 듯 가치 구간에 들러붙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존재하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계속 달라붙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가는 거의 언제나 이동평균에서 조금 이탈하지만 결국에는 되돌아온다. 고무밴드가 끝까지 늘어나면 가치 구간에서 이탈하는 반전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 들어와서 되돌림하는 자리, 이 A 포인트들, 네, 이렇게 상승하면서 되돌림하는 자리들의 매수, 그리고 가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고평가된 부분에서는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이동평균선과 13일 이동평균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우선 이제 2년, 3년간의 주봉 차트를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2, 3년간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장기의 주가와 지표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요. 그런 패턴을 파악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것을 멈추고 횡보를 변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MACD 히스토그램과 강도 지수를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이 MACD 히스토그램과 강도 지수 모두가 상승세가 나왔어요. 상승세가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엘더는 주봉에서 상승세가 이 경우에서 엘더는 주봉에서 상승세가 가치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치 구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즉 이동평균선의 가치에 관한 장기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를 본다고 했죠. 네.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같은 이제 주봉 차트를 봤었고 이번에는 일봉 차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41달러에 매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 지금 주가가 아래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각각 3.67과 또 상승하 있는 이동평균선의 가치는 3.96달러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넥터스에 대한 모습은 지금 현재 그 MACD나 강도 지수가 상승했는데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거짓 하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강세 신호인 MACD 선들의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 강세 다이버전스라는 것은요, 주가는 약세를 보이나 지표는 강세를 보여주는 주가와 지표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지수의 강세 다이버전스는요, 하락 이탈 시도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하락이 맞는 말처럼 이 하락은 거짓 하락인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하락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매수 포인트에 점점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동 평균선은 그래서 결국 이 다음에 매도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이 다음 화면을 보면 진입은 이제 3.45달러에서 청산을 3.63달러에 청산을 하게 됐어요. 날짜는 7일 이후였는데요. 이렇게 상단 채널, 하단 채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점수도 이렇게 진입 점수, 청산 점수 해서 매겨져 있죠. 네, 저번 시간에 점수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산 일봉 차트에서 보면요, 보시면 이날 기점으로 하면 거의 하루 만에 상단 채널 이 점점점점점점 이어진 부분이 상단 채널이고요. 여기 점점점 아래에서 이어진 부분이 하단 채널입니다. 그래서 상단 채널선까지 이제 치솟았을 때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즉 그러니까 해당 주가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합의를 보는 것으로 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상단 채널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가치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매도가 이루어졌던, 그래서 그 매도의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단 하루 만에 거의 상단 채널까지 치솟았던 경우, 그래서 종가가 고점 부근에 형성돼 있는데 이튿날, 이 다음날 이제 가격대가 좁혀지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저항 신호로 판단하고 3.63달러에 매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3.41달러 정도에 진입을 했을 때는요, 포지션에서 손절가는 3.31달러 손절을 정해 놓고요, 목표가는 3.81달러로 목표가를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1달러에서 위험 보상 비율이 그러면은 대략 매수 포지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1배 정도, 위에서는 3배 정도가 해당되는 3대1 포지션. 네, 이 3대1에 대한 위험 보상 비율 자체는 제가 그 윌리엄 오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이 되게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좀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의 팁을, 여기서 나와 있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가장 최근의 저점에 바로 아래에 손절가를 정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스톱 옵션을 또 걸거나 스톱에 걸려서 손절가를 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의 터치를 겪게 되면서 청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잡음들이 언제든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여유를 두고 주가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영역에 스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 관점에서는 목표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저항대 그 다음에 대한 이튿날 가격대가 좁아지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저항 신호로 판단하고 3.63달러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시장이 기꺼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보유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끊는 방법이 좀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 보존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익 보존. 그래서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면 예외가 당연히 있겠죠.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면 원래 목표가도 넘어서 주가의 흐름을 타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반면에 시장이 약하다 싶으면 더 일찍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가에만 무조건 매도하는 것보다 이런 예외 케이스들은 거장들이 나타내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설정하되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더 추세를 보유해서 잘 매도하는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또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엔빌로프와 채널에서 매도하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맞아. 끝으로 선물 금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관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금 이제 후속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선물 포지션에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단 채널과 상단 채널이 있으면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은 이동평균선 아래 하위에 있는 부분에 매수 포지션이 꽤 있는 것이고요. 상단 채널 부분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단 포지션, 그러니까 하단 채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매수가 나오고, 이제 상위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의 돌파 이후에 네, 상단 채널 그리고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보다 또 하락을 했을 때 큰 폭의 폭락으로 매수 기회를 포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상단 채널에서 매도를 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장기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이제 이 단기보다는 장기죠. 네, 23일, 26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요. 네, 여기서 비유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상단 채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물 매매 포지션으로 접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